구르지에프가 말하는 제사의 길은 세상 속에 살고 있되 세상이 그 아래 살게 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제사의 길은 초월의 길로 의식이 물질을 변화시키지도 않고 물질이 의식을 변화시키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다른 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제사의 길에서는 모든 것이 그대로 존재할 뿐이며 우리는 단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뿐입니다. 초월은 배척이나 포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수용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지켜보는 자, 관조자로 남아있으면 된다는 것이 제4의 길의 가르침입니다. 제4의 길은 구르지프가 말하는 인간 기계론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인간은 기계이며 그가 하는 모든 행위, 활동, 말과 사고, 느낌, 확신과 습관은 모두 외부적인 영향에 의한 결과물일 뿐이라고 구르지에프는 말합니다. 따라서 인간 혼자서는 독자적으로 단 하나의 생각이나 행위도 스스로 생산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말하는 모든 것, 그가 하는 모든 행위와 그가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은 단지 주변 상황에 의해서 일어나는 우발적인 사건들일 뿐인 것이죠. 우발적인 사건에 대해 그것이 우발적임을 의식한다는 것은 결국 사건에 끌려다니는 무의식적 인식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수용을 통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자가 되는 길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발적인 사건들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저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바라본다면 그냥 우발적인 상황만 남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 상황 자체가 우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무의식적인 상황을 의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다지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식의 수준에서 우리 의식의 무의식적인 구조는 별다른 이상한 상황이 아닌 것이죠. 사회는 허구를 우리의 의식으로 흘려보낼 뿐만 아니라 실제의 의식을 방해하는 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사회는 그만의 삶의 관례와 관계, 감정, 인식의 방식을 통해서 의식의 형태를 결정하는 카테고리 시스템을 발전시킵니다. 이 시스템이 결국 사회적으로 조건지어진 필터로 작용하고 이 필터를 통과하지 못한 경험은 의식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습관화된 언어, 논리, 금기 같은 사회적 특성이라는 세 개의 필터를 통과하도록 허락을 받은 감정과 생각만을 인간은 의식하게 됩니다. 이 필터를 통과하지 못한 경험들은 의식 밖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의식이 된다고 L.A. 프롬은 말합니다. 구르지에프가 인간을 기계라고 부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익숙하지 않은 생각의 흐름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인간의 마음과 느낌 속에 수세기 동안 깊이 뿌리 내려온 믿음의 체계와 관점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상황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구르지에프에게 무의식을 제거하는 길은 현재의 신념 체계를 파괴하는 방법이었고 그 시작은 스스로가 무지한 기계라는 점을 완전히 이해하는 수준까지 이르러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우리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그런 상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르지에프의 말을 듣고 이해해서 모든 사건의 우발적인 발생을 믿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무의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 일탈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는 허용된 금기의 영역에 속하고 사회는 이미 탈주와 해방을 통한 재충전의 대리만족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용맹한 정진의 각오로 덤벼들어도 우리는 조건화되어 있는 생각의 고리에서 쉽게 탈출할 수가 없고 탈출에 성공했다는 깨달음이 생각 속에서 벌어진 사건인 것을 미처 모르고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볼 수 없는 한계를 충분히 이해해야 하고 실존적인 자기 해체의 가능성을 엿봐야 합니다. 우리 정상적인 일상 자체가 일종의 집착이라는 점을 가슴으로 이해하기 전에는
모든 말과 이론들이 사실상 새로운 조건하로 무의식을 깊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써볼 수 있는 약은 모두 써봐야 합니다. 각성, 자각, 명상을 기초로 해서 연기적 사유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유사과학처럼 보이는 전생과 윤회, 임사체험, 홀로그램 우주, 3만 5천 년 전의 인간 람타의 메시지 같은 내용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자료에는 금기가 없습니다. 지혜롭게 활용한다면 우리의 금기를 깨고 틀을 무너뜨리는 모든 것들은 효과적입니다. 물론 위험이 없지는 않지만 생각의 틀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감춰진 위험에 비한다면 결코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지식과 정보가 나에게 충격과 감동을 주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의식의 회로를 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물론 충격적인 자극만을 찾는 무감각의 틀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해보는 것이 올바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른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잘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생각의 틀의 재료 중에서는 시멘트의 모르타르처럼 벽돌들을 접착하는 것이 있고 그것은 흔히 감성, 정서, 영혼 같은 명칭으로 불리는 정신의 층입니다. 가슴을 실제와 완전히 조율하는 직접적인 현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감상에 빠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그 속성상 사고의 틀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일종의 급소에 해당합니다. 접착제를 녹일 수 있다면 틀을 허무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슴으로 접근하는 생각의 틀 허물기. 바로 이런 인식법이 무의식을 뚫는 방식입니다. 의식은 서로 다른 진동 대역을 가진 연속적인 단계의 상태입니다. 의식이 일종의 연속체 또는 스펙트럼으로 존재한다는 수많은 실험적 증거를 과학자들은 입증하고 있습니다. 진동 대역을 울리는 것, 그래서 주파수의 변형을 가하는 것, 그래서 에너지의 흐름이 바뀌는 것이 실제로 벌어지는 암입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이해와는 많이 다른 이해죠. 올바른 이해란 가슴으로 느껴지는 감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적인 수용이나 연기적 각성이라는 말의 의미가 결코 논리적인 표현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지식이라는 외피를 가진 우주 에너지가 당신의 의식이라는 에너지를 감전시키는 아주 감동적인 가슴으로 신을 아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